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해교육평가연구소 소장 이만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동대문구청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이고요.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2021학년도 대입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 중점 내용은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좋은 대학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올해 고3 그리고 올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같이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상당히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 강의 잘 들어주시고요. 강의 시작합니다. 자, 갑니다. 네, 사실 이제 올해 코로나가 지금 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수능 시험도 볼 수 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수능 시험 볼 겁니다. 지금 강의실 하나에 28명씩 들어가지만 그걸 반으로 잘라서 14명씩 집어넣는 한이 있어도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수능 시험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공부만 하시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3들이 공부를 안 해서 졸업생들에 비해서 현저히 뒤져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들이 말하자면 그 학교에 대한 소속감, 로열티, 충성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수의 계열에 많이 접어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애들이 2학기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거란 가능성이 있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휴학을 하고 반수를 하겠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반수생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봐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거에 대한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어머님 여러분 그리고 아버님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현재 우리의 처지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반수생들이 온다 하더라도 온 다음에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 기말고사에 충실하고 수능시험 준비에 충실하고 그나마 비교과에 뭐 보탬을 좀 가지 이러면서 현재 입시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반수생들이 올 거니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면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대학교 요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지금 화면에 정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수험생들이 고3이 불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면은 우리 일부에서 여러분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걸 보면은 그 성적 차이가 졸업생과 크게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난다고 해봐야 2학년 정도 사이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쓸데없는 불안감이 지금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고3에 대한 구제책은 반대로 말하면 졸업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치들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비교과에 대한 비중의 축소가 이번에 요강 바뀐 거예요. 중심 내용이 비교과에 대한 축소.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비중 약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냉정히 말하면 생색은 나는데 실제 효과는 별로 없다. 실제 효과 있는 건 딱 하나라고 봐요. 뭐냐면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가 2등급 세계를 3등급 세계로 완화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건데 근데 그건 그래 봐야 하나의 학교에 많아야 2명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건 우리 수험생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다. 근데 비교과 대학들이요. 여러분 아시죠? 대학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시뮬레이션을 했겠죠. 시뮬레이션 해봐서 가장 없애도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없애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비교과에 대한 완화, 면접에 대한 완화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 화면에도 떠 있습니다만 밑에 써 있는데 이거죠.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재학생과 재수생의 유불리는 거의 없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비교과의 완화라든가 면접의 완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다. 일종의 그 플라시보 효과라든가 위약 효과, 그러니까 실제 효과보다는 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더 영향력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나오는 내용들이 중요한 것은
비교과의 축소, 면접의 약화, 수능 취재 완화인데 서울대학의 조치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표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대학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오는데 사실 뭐 좀 전에 제가 정리한 것이죠. 비교과의 축소, 면접의 완화, 수능 최저의 완화가 중심 내용이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부대, 한국외대 같은 경우가 면접을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랬다가 대기업에서 말하자면 그 거부당했죠. 그러니까 바꾸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겁니다. 표에 보시면 뭔가 요강 전체를 바꾸는 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중을 낮추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전형 요소를 빼고 넣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대기업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표에 의해서 사례별 결과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각 대학별로 어떻게 변화가 주어져 있느냐. 예를 들면 학종에서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에서 최저 학력 기준의 완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수능 전형에서 교과 외 출결 봉사 같은 건 빼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기 실적에 자격 기준이 되니까 그 경기 내용을 좀 바꾸는, 말하자면 인정 기간을 변경하는 이런 것들은 흔히 나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재외 국민이 많았죠. 그러니까 외국서 살다가 들어온 애들은 그 조치가 많았고요. 주로 이제 면접이나 이런 것들 비대면, 논 컨택트, 그러니까 언택트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제 논 컨택트입니다만은 비대면으로 실시한다는 내용. 결국은 비대면 면접은 해봐야 그동안 의미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면접 비중이 낮았던 것을 차라리 비대면으로 아니 보세요.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 뭐만 보여요? 저만 보이잖아요. 저 보이고 오른쪽에 그 PPT 화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면접을 하면 문제를 듣고 앞에서 이렇게 전지 들어가지고 정답 써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대면으로 한다는 얘기는 면접 비중이 높지 않다. 말하자면 패스, or fail 뭐 이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지 위적적이지 않다. 지금 이 안에도 여러분 몇 명인지 보여요? 여기 뭐 별거 다 있습니다. 여기 뭐 옥수수 수염차도 있고 뭐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카메라 감독님도 있고 우리 백상환 부장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대학별 변경 사례 및 반영 사례가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건 대학교 요강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올해 고3 애들이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처음 진행되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과목들에서 지금 문제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문제인데 진로 선택 과목은 올해 고3과 올해 고2, 고1이 다릅니다. 올해 고3은 9등급으로 나오죠. 그죠? 근데 올해 고1, 고2는 ABC 3개 성취평가 등급으로 나옵니다. 이런 차이점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고1, 고2를 얘기할 때 여러분 많이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제가 볼 때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고3도 마찬가지인데 1, 2학년의 내신의 비중이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비중이 적지 않다. 더군다나 올해 고1과 고2는 더더군다나 적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올해 고3과 올해 고2, 고1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내용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과목을 신청했는데 13명 이하가 되면 소인수 과목이라서 올해 고3도 등급을 안 냅니다. 일부 머리를 잘 쓰는 고등학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또는 뭐 일반 선택 과목에서 13명 이하로 만들어가지고 등급을 안 내고 ABC로만 주거나 아니면 그냥 점으로 주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표는 어떤 과목은 ABCD, 어떤 과목은 ABC,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과목별 예시를 들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올해 고3 애들 가운데 큰 변화가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만 8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런 게 벌어질 겁니다. 이를테면 학종에 대한 성적 결과 발표. 그러니까 대학들이 대기업에다가 여러 가지를 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표에 의해서 성적을 공개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올해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그 대입 간소화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가 요소, 평가 기준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표로 보고 계시는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이 네 개의 기준에 의해서 표를 여러분 보시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계열 적합성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아니라 계열 적합성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좀 폭이 넓어지고 있다. 옛날엔 무슨 과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계열, 이과냐 문과냐, 그죠? 이과 계열, 공과 계열이냐, 자연 계열이냐, 뭐 이런 그 계열별 적합성으로 넓어지면서 사실은 좀 학종이 좀 바운더리가 좀 넓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맨 왼쪽에 평가 요소, 평가 항목, 그다음 평가 내용들이 나와 있다. 주로 학업 역량은 이런 거.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사정관들에게 여쭤보면 학업 역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 지원하는 애들 사이에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발전 가능성의 차이가 있답니다. 발전 가능성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메모가 나오면 메모하세요. 도전 정신, 지적 호기심,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발전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나오지만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 뭔가 바운다리를 넓히려는 노력이 있다. 또는 창체 등에서 창의적인 발상으로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하는 그런 노력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등이 의미 있는 도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 도전 정신, 열정, 잠재력 이런 거 포텐셜이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학생부에서 요 항목에서는 이런 걸 체크한다라고 하는 그 항목입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게 보면 요거는요 학년별로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올해 고3의 포인트를 두어서 보여드리면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교과 학습 발전 상황 그러니까 세무능력의 특기사항, 개인별 특기사항 이 특기사항들이 매우 중요하게 돼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말고사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세특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가 나와 있다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올해 자기소개서가 올해 양식이 다르고요. 고2, 고1이 양식이 다른데 어쨌든 자기소개서에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 왜 참여 이런 것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쓸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면은 감점을 받거나 아니면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올해부터 고교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올해부터 말하자면 그 학교 프로파일을 대학에 낼 수 없고 그다음에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데 그런 걸 보시면 근데 이제 그 전에 모든 교과 사항에서 학교 이름 들어간 거를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열불나게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인증기관 자체가 학교 이름을 자동으로 빠지지만 학교 이름에 들어가는 거 말하자면 상해, 수상해, 뭐 대원 모범상 그럼 대원이라는 글자를 다 지워야 됩니다. 일일이 그걸 작업을 좀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성적 공개 양상 1안과 2안이 있는데 3포도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최종 등급자 70% 컷을 제시합니다. 이걸 보실 때 어쩌다 낮은 성적 나오는 애 거를 너무나 집중해서 보시면 안 돼. 이를테면 여러분 화면에 보여드리는 건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산포도거든요. X는 떨어진 거고요. 지원했다 떨어진 것이고 동그라미가 붙은 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5등급짜리 중에 하나가 붙은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야 5등급 희망을 가지고 경희대학교 공문과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어떤 학교냐가 중요한 근데 이런 산포도 공개 방식에는 학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뭐 중앙고등학교인지 아니면 면목고등학교인지 아니면 뭐 대원외고인지 경기과학고인지 아니면 판교고등학교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너무나 이런 거 어쩌다 나온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안 되겠다는 것이고 또 요거는 고려대학교 올해 수시 모집 전형 결과인데 이 전형 결과는 상당수 대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야도 있고 근데 그걸 다시 모아서 더 자세하게 발표한다는 것이죠. 70% 컷을 발표하도록 대기업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우리가
뭐를 해야 할 거냐를 보겠는데, 일단 6월 모의평가는요, 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원점수가 몇 점이냐, 어렵냐, 쉽냐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이거를 참고로 해서 나중에 그 수능을 출제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고 쉽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쉽고 100분위 등급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이런 겁니다.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 이번에도 참 새로운 유형 문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평가원 홈페이지에 떠 있는 2022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고2 애들 예시문항과 비슷한 문항이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나왔거든요. 그런 점에 차가 나는 겁니다. 아, 이게 내년부터 실시가 될 수능 문항이 올해 미리 출제가 됐구나. 이런 거를 보라는 것이지, 실제로 뭐 어떤 어렵고 쉽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번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수학 가형을 고집할 건지 아니면 나형으로 바꿀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 가형이 5등급 나온다고 치면 그 친구는 나형으로 돌리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물론 그렇게 돌릴 때는 수학만 보시면 안 되고 뭐도 봐야 하냐면 국어나 영어나 탐구의 성적을 빗대어 봐서 수학 가형 대학에 도저히 지원할 수 없을 때 나형으로 바꾸는 거지. 만약에 수학만 아주 젬병이고 나머지 국어나 영어나 탐구를 잘한다 그러면 그건 굳이 나형으로 바꿀 이유가 없이, 그죠? 가는 것이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답 노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수능 때 틀린 문제, 반대로 말했네. 모의고사 때 틀린 문제, 수능 때 또 틀립니다. 참으로 희한합니다. 제가 이제 여담을 하면 제가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 좋아해서 노래를 가끔 부르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그 대목은 그냥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노래가 있나요?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SG 워너비의 라라라라는 노래를 제가 배우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틀려요. 그런 것처럼 모의고사에서 틀리는 문제는 수능 때 틀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막으려면 오답 노트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여러분 기말고사 다가오죠. 이미 본학기도 있습니다만은 기말고사는 정말 잘 봐야 돼요. 컨닝에서도 잘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후반전입니다. 이게 축구도 후반전이 중요하듯이 지금부터가 후반전이기 때문에 후반전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지금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학원 얘기를 좀 해요. 이게 물론 이제 이게 공교육기관에서 학원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죄송스러운 일이긴 하나, 이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원 선생님들은 정글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람된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교육은 생활이고 사교육은 생존이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수능 시험 때까지 학원 선생님들은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EBS 교재를 가지고 6월달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짝퉁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수업하거든요. 근데 그 짝퉁 문제의 위력이 대단히 커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학원을 다녀도 좋고 안 다녀도 좋은데 다니는 친구들한테 모의평가를 토대로 해서 만든 EBS 변형, EBS 길이가이, EBS 어레인지, EBS 짝퉁 문제를 만들어서 하는 그 수업 교재를 구해서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대문이면 동대문, 아니면 분당이면 분당, 여러 동네에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게 아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번에 아마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담임선생님들하고 다 말하자면 협의, 상담이 됐을 거예요. 그 상담을 한 걸 바탕으로 하는데 문제는 6월 모의평가보다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졸업생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화면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가면 지금 7월인데요. 학종 같은 경우 학종에 대한 서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학생부도 챙겨보고, 하여튼 교사의 지도 아래 학생이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모아서 아무리 비교과의 비중이 낮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점검이, 그 다음에 올해, 원래 같으면 7월 달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뭘 하냐면 그 대기업 박람회를 하는데 올해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코엑스에 못 오십니다. 그 시간에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월 20일 모의고사가 있고 또 9월 모의고사 목표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 7월 달입니다. 이미 7월도 거의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7월 달에 또 기말고사도 있고 6월 모의평가 분석했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면 몰라도 경찰대 사관학교 1차 시험 원서 접수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거 집어넣어서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 나오면 일단 현실의 지원권 파악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입니다. 내가 도대체 학종에 지원할 건지 아니면 논술로 갈 건지 교과인지 이 뭘로 지원할 것인지 명쾌한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계획이나 지원 전략인데 무엇보다 학습 계획은 아시겠습니다만은 EBS 교재의 변형 문제가 제일 좋았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쭉 나오는데 이런 거죠. 수능에 비해 학생부가 우수하냐? 아니면 학생부와 수능이 모두 우수하냐? 아니면 학생부와 수능이 모두 부족하냐? 학생부에 비해 수능이 우수하냐? 이거 뭐냐에 따라서 각각 사분면에 나온 것처럼 전략을 짜면, 예를 들어 수능에 비해서 학생부가 우수하다고 하면 정시는 불리하니까 수시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또 본인에게 유리한 학생부 활용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사실은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거의 있거든요. 주요 대학은. 그런 거 보시면 수능 공부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 또는 뭐 학생부에 비해서 수능이 우수하면 이런 친구들은 수시보다는 정시 쪽의 포인트를 좀 맞춰주시고, 굳이 수시에 간다면 학생부는 이렇게 좀 멀리하고 논술 쪽에 포인트를 맞춰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해보라고 각각 분면에서 어떤 행동 지침을 저희가 정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잘 안 보이시면 확대해서 보시거나 돋보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고요. 아니면 출력하셔도 됩니다.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화면 캡처해 가지고 출력하시면 잘 보입니다. 이제 곧 8월 달에 다가옵니다. 8월 달에는요,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의 현실적인 타당성을 꾸며보셔야 되고, 또 보완사항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학생부에서 뭐를 보완해요. 어떤 보완사항이 있어요. 그 보완사항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학생부가요, 옛날에는 8월 30일이 마감인데, 올해는 9월 16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9월 달에도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활동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써주시면 좋은데, 지금 이제 근데 너무 많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의외로 그렇게 비중이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적당히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월 25일 날이 수능 D-100입니다. 이때 정말 수능이 올해 12월 3일이기 때문에 수능이 좀 연기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때 탐구를 뭘 할 건지 결정을 하시는데, 탐구 같은 경우도 이미 마무리를 지어야죠. 왜냐하면 8월 달에 원서를 접수하니까 수능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수시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는 시기고, 자기소개서는 동기, 과정, 결과, 느낀 점, 무엇보다도 배우고 느낀 점을 쓰는데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과 논술 보는 친구들, 논술 보는 친구들은 지금 8월 달에 방학이 얼마 안 됩니다만 그 시간에 논술 집중 특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가셔서, 사실은 공교육기관에서 학원 얘기 자꾸 해도 죄송한데 어쨌든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교육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현실적인 얘기니까 아무쪼록 학원 다니셔서 논술 준비하시는데, 논술은 사실 어느 학원 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대치동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근 학원에서, 왜냐하면 논술 첨삭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첨삭만 잘 받으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멀리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준비다. 그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능. 그러니까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망쳤다.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수능 미만 짭이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수능 미만은 다 아무것도 아닌 시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6월 모의고사에 퍼펙트하게 찍고 수능 쫄딱 망한 애도 있고요. 6월 모의고사 때 아주 그리고 수능 시험 대박 나는 애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식구 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또 이거 볼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9월로 넘어가면 9월 달에는 뭘 해야 될까요? 9월 달에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9월 16일 날 모의평가. 이 모의평가가 여러분 그 수시 지원 전략을 쓰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때 근데 수시를 지원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게 좋아요. 그러니까 9월보다 성적이 와장창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9월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원서를 쓰시고요. 또 이제 9월 모의고사 정도 보면 뭘 하셔야 되냐면 포기할 건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선택과 집중, 집착과 포기를 잘해야 된다고 9월 모의고사 좀 보고 나면 버릴 과목은 버리셔야 돼요. 굳이 뭐 버릴 과목까지 여러분 공부하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는 23일부터 28일까지인데 6번이잖아요. 가능하면 소심 2개, 안정 2개, 적정 2개 이렇게 해서 6개를 써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상담 받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담임 상담, 공교육소 하는 상담, 또는 뭐 각 동대문구청처럼 어떤 구청에 있는 또는 뭐 여러 가지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뭐 이런 그 상담센터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요. 또 대학별고사 준비하는데 대학별고사는 무엇보다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출문제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이제 어떻게 갈 건지, 뭘로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확정 지어야 되는데 가장 성적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과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들이 좀 나서서 해주시는데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인터넷 강의, 인강의 효용성이 가장 높은 파트가 이제 7, 8, 9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9월 달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인강,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인강의 효용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현장도 좋은데 사실은 인강의 효율성이 매우 커요. 인강은 본 것도 볼 수 있죠. 수준에 맞춰 여러 가지 좋은 강사.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수학 그러면 현우진이죠. 그죠? 현우진 강의를 안방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국어면 김승리면 김승리의 강의를 안방에서 볼 수 있고, 정승재면 정승재의 강의를 안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좀 노력을 하시면 인터넷 강의 효용성이 가장 높은 시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러분 이 대목에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원서 접수 아시죠? 어디로 접수해야죠? 그 UA 어플라이죠. 여러분 그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UA 어플라이로 지원을 하시면 모르던 문제도 마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9월 23일부터 28일까지고요. 근데 소신, 적정, 안정 지원에 분배해 주시고 또 카이스트나 지스트나 이런 대학들은 실은 그 이공계 특별대학, 특성화대학들은 1+1입니다. 하나 더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근데 포스텍은 포항공대는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1+1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10월로 넘어가면 이제 10월 27일 날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고요. 일부 대학은 10월 달에 대학별 고사를 보게도 됩니다. 그런 내용들. 근데 그다음에 10월 14일 날이 D-50일이고요. 시험 시간에 맞추어서 모의고사 문제 풀이도 꾸준히. 이때는 다른 것보다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 많이 풀죠, 그죠? 2감 모의고사 있고 서바이벌, 강대, 프리미엄, 정상 등등 여러 모의고사를 돈 주고 사거나 얻거나 복사하거나 해서 무조건 풀어 제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입시 결과도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뭐 올해 같은 경우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근데 1단계 발표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자존감 무너지는데 자존감을 세우는데 여러분 힘을 좀 합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EBS 변형 모의고사고 수능 파이널 모의고사를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시 대학별고사가 진행되는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올해 수능 시험 문제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그거 알 수 없죠. 난도는 귀신도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단 우리가 심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고 풀었는데 쉬운 건 다행인데 쉬울 거라고 예상하고 어렵게 나오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려우면 고난도 문화, 쉬우면 실수를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표현은요, 성적 대별, 수능 대비 학습법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누어서 국어는 상위권은 독서 제재에 집중해라. 그런 얘기고요. 수학은 고난도 21번, 30번, 영어는 자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위권은 역시 국어는 용어에 대한 개념, 문법에 대한 정리, EBS 연계고의 교재들, 수학은 취약단원, 영어는 빈칸 추론 쪽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하위권으로 내려가면 국어는 문학 쪽에 좀 주안점을 두는 게 그나마 점수를 제대로 잘 받는 지름길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학은 기본 개념, 예제 문제, 영어는 일단 EBS 교재에서 나오니까 한글 뒤에 그 해설이라도 잘 읽어주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12월 3일에 수능 시험이죠. 그죠? 이건 잘 보는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잘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써놓은 것들, 휴대할 수 없는 것들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 수능 직후 가치점 나오는 거 있고요. 뭐 이건 뭐 12월 달은 사실은 뻔한 내용들이니까 언급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수능 가치점에 대학교에서 응시 여부. 그러니까 이제 수능 시험 끝나는 다음 주부터 3주간에 걸쳐가지고, 대학교 논술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논술 시험은 웬만하면 보러 가시는 게 좋아요. 수능 최저가 안 된다 하더라도 보러 가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예상 등급컷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수시의 논술 시험은 꼭 보러 가는 것이 옳겠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능 시험 끝나면 기말고사 봅니다. 기말고사 볼 때에 정시를 노리는 사람들은 기말고사가 정시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정시에 힘을 합쳐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에 임박하면요, 기상과 공부, 휴식을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케줄이 이렇게 몸도. 근데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말고사 때도 그러하고 모든 게 그러한데, 이 안 먹던 음식이나 약을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다가오는데, 만약에 자기가 시험 때마다 상당히 떨리는 사람들은요, 청심환을 수능 날 먹지 말고 9월 모의고사 때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10월 모의고사 때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 먹어봐야 실제로 내가 그 약이 나한테 와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이나 먹지 않던 약은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8월, 9월 때는 애들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지면서 커피나 핫식스, 레드불, 바카스 등등 이런 이온 음료라든가 강장제, 이런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먹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밥을 많이 먹을까요? 조금 먹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원 씨, 밥을 많이 먹을까요? 조금 먹을까요? 시험 보러 가는 날. 조금 먹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배고프지 않은 만큼. 이 앞에 카메라 감독님이 있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혼자 오면 심심하니까. 옛날에는요, 수능 시험 보는 날 아침은 꼭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의 학설은 안 먹어도 된답니다. 이게 맹수가 배가 부르면 잠이 온대요. 근데 배가 고프면 이 뇌가 막 활성화되면서 뉴런? 이게 막 활성화되면서 가장 머리가 명석하게 돼서 사냥을 한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약간 허기를 느끼는 것이 머리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한 1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굳이 뭐 바글바글, 저 옛날에 고3 담임할 때 수능 시험 보러 올 때 찬압에다가 밥 싸우는 애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이게 그냥 저는 뭘 권장하냐면, 에너지가 있는 음식 가운데 먹기 좋고 간편한 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들 아마 골프 중계를 볼 때
골프 선수들이 뭘 먹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뭘 먹을까요? 본 적 있어요? 뭐? 에너지바. 에너지바. 백부장님 뭐 본 거 있어? 초콜릿. 아, 두 분 다 중계를 안 보시는구나. 바나나. 버네나. 바나나를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아주 좋다는 애요. 약간 반짝한 에너지. 물론 초콜릿이나 에너지바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밥은 많이 먹지 마세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 먹어서 권하고 싶은 음식을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다 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되면 이제 수시도 막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수시의 결과가 안 좋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수시에 떨어지면 정시에 가면 되고 정시에 떨어지면 뭐 추가 모집에 가면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 스케줄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한 유의사항들 나와 있는데 몇 번 강조했죠, 그죠? UA 어플라이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 고3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동대문구청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고3 6월 모의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